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목요일의 카운슬러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강재현 전문가, 유안타증권 지문상 대리 정석철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 오늘 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문상 대리님, 오늘 주식 좀 사셨나요? 파셨나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실 이런 장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사실 좀 이렇게 쉬운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좀 깔리는 장이다 보니까 네. 특히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소 쪽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맞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워낙 조금은 호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은 버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적인 시장 자체는 사실 조금 약간 매매하기는 좀 편한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분위기를 타실 생각이시죠? 근데 이런 네. 가운데에서도 사실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전후 이 부분대가 가장 좀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목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고성장주 종목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대비 그 실적이 하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부터가 이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추세를 네. 꺾는 계기가 그렇죠.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요즘은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진입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즘은 탐방 자주 가세요? 예, 요즘은 네. 사실 이제 저저번 달보다는 조금은 많이는 못 가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철 주임님, 중국 주식 유안타증권에서 많이 매매를 하잖아요. 정 네, 주임님도 매매하시죠? 네, 많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홍콩 지수가 제가 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장중에 7.3%까지 올라갔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와,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 대해서 버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홍콩 H주는 저평가돼서 이제 또 키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홍콩 주식 같은 경우 후광퉁이 이제 상해 증시랑 홍콩 증시를 연결을 해가지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 하한가 제한 폭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상해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항생도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상해 증시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제 오늘과 전일 이제 좀 굉장히 큰 폭을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상해 증시는 좀 아랫꼬리를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좀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자체가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냥 잠깐 하루 정도 눌렸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재현 전문가님, 요즘 코스닥이나 중국이나 7년 만에 최고치를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미국은 6년 동안 강세장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못 올랐다 이런 또 뜻이죠. 예,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떤 매매하셨나요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데스매치 시간에 사실 조선주가 받아쳤다라는 쪽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조선주를 이제 일부는 수시라고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들이 상당히 어제와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와 같은 시총 업종 대표주가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강한 종목들을 어떻게 잘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세 분만의 스타일이 있는 매매를 오늘 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세 분의 시각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OCI인데요. OCI 매수가 예. 비중 얼마시죠? 20만 8천 원에 비중이 35%입니다. 네, 35% 비중이시고요. 예. 지금 OCI 주가를 보면 예. 손실폭이 50% 되세요. 예, 예. 예, 그동안 많이 어려우셨죠? 예, 한 2년 동안 죽을 징입니다. 네, 그래도 예. 또 꿋꿋하게 보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저희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런지 좀 이래 뭐라 하나
롯데 케미칼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건 거의 본전 다 됐는 거서, 여기도, 원래 이제 취득 가격, 매수 가격이, 까지 이제 올라와 줄란지 기기 염려스러 오늘, 문의드립니다. 네, 롯데케미칼 OCI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다 한 2년 됐습니다. 2년. 2년 정도. 예. 네, 그때도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셔서 매수하셨을 텐데,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롯데케미칼이 원금 회복돼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예. OCI는 아직도 지금 절반 정도 수준, 원금에서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얼마까지 예. 상승 가능할지 저희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OCI 오늘 종가 보시죠. 오늘 주가 0.93% 상승하면서 108,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예. OCI 오늘 차트 분석부터 들어보죠. 강재현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 해주세요. 네, OCI 단기 조정은 마무리되었고 2차 시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매수가를 10만 8천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 20만 8천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우선 차트적인 부분에 좀 크게 좀 봐드린 쪽으로 좀 갈게요. 우선 짧게도 봐드리고 길게도 봐드리겠는데 예. 우선 이제 OCI가 앞전에 이제 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 급등이 네. 나올 때가 예전에 이제 OCI가 2013년도에 저점을 그릴 때가 13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때 예. 가격대가 저항으로 인식이 되었고 또 이게 예. 이제 밸류적인 부분도 있는데 자산 가치가 예. 13만 정도 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13만 원까지가 예. 올라갔는데 이 자산 가치를 넘어서 추가적인 강세가 더 뛰려면은 업황이 예.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롯데케미칼도 갖고 계셨는데 롯데케미칼은 2013년도에 이제 고점 될 때까지 왔거든요. 차이가 예, 예. 뭐냐면은 둘 다 자산 가치 이하의 가격을 갖고 있었는데 롯데케미칼이라는 화학 쪽은 업황이 바뀌었고요. 예. 태양광 쪽은 아직까지 업황이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OCI는 반등이 못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 OCI가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태양광 예. 산업이란 것은 2020년이라든지 향후 가면 갈수록 태양광에 대한 비중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성장은 계속해서 하는 산업입니다. 다만 예. 유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 못 가는 건데 차트상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뭐 12만 3천 원짜리 정도가 바로 걸리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선 13만 원짜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번에 한 14만 3천 원 정도까지가 우선 열리는데요. 근데 이제 14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업황이 예. 좀 도와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뭐 예. 17만 원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대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뭐 13만 원, 15만 원 간다 해서 정리하실 거나 아니실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져가실 거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가져가는 예. 쪽으로 쭉 하셨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예. 가져가는 쪽으로. 네,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해봤자 빠지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빠져도 이제 한 10만 2천 정도까지만 빠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예. 맞춰주고 이번에 앞전에 1차 시세가 뽑았던 만큼 그 시세가 예. 그대로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은 시세폭 예. 마디는 이제 17만, 18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린다 예. 하더라도 가져가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잘 2년 보유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17만 예. 원 선까지 얼마나 더 보유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업황이 얼만큼 빨리 돌아가냐의 차이가 네. 되는데 글쎄요. 지금 태양광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화학 쪽에서도 같이 OCI가 단순히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화학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화학주 자체가 약간 성장 프리미엄이 나중에 이제 연말쯤에는 붙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OCI도 이제 예전의 수준 정도는 이제 2013년도의 고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한 번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2013년도의 고점까지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해 나가셨다가 그때 정도에 예. 매도하시는 관점을 권해주셨어요. 예. 네, 시청자님 업황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기본적 분석 들어볼게요. 예. 네, 지문상 대리님 한 줄 평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저는 한 줄 평은 빼앗긴 딜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네, 그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만 원대를 이제 진입 가격으로 봤을 때 저도 네. 이때 당시에는 좀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네. 뭐 고점 대비해서 사실 네. 이제 일반적인 투자분께서 이제 뭐 밸류에이션 계산을 안 하고 예, 고점 65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빠졌죠. 예, 그래서 예.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예. 근데 주가가 지금 그때 당시보다 사실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그 OCI가 2014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디바틀레킹이라는 거를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디바틀레킹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인력 구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들도 사람은 인력 구조 조정을 안 하지만 그 공장을 이제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휴 공장들은 조금 정리를 해 가면서 효율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서 공장 가설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그리고 예. 안 쓰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을 한다라는 2015년도에는 그런 현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바닥 구간은 좀 확실하게 진입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는 있고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7,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이 258억 정도 가이던스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2014년도 4분기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전년 분기 대비해서는 한 마이너스 한 8% 정도로 깎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실적 발표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 있고 지금 이거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주가는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아까 강지현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제품 가격에 대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OCI가 하고 있는 주력 분야가 사실 폴리실리콘이잖아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 과잉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태양광 목표 설치량이 뭐 지금 제가 2015년도 목표 설치량이 한 17.8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달성률이 100%는 되지 못한다라는 전망치까지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고 빠지는 것보다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OCI는 예를 들면 통신사 KT라고 또 봐도 좀 무관할 것 같아요. KT가 본업의 성장성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어떤 이익 추정치가 사실 시장에서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본업보다 자회사가 훨씬 더 뭐 알짜배기 자회사가 있다라는 식으로도 KT도 나오고 있는데 OCI도 똑같아요. 지금 OCI 자회사인 OCI 머티리얼스가 NF3라는 이제 반도체 그 세정액이 같은 걸 거예요. 세정액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OCI 머티리얼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OCI 머티리얼스를 갖고 있는 지분법상 이익과 OCI 자회사인 OCI 리소스 실적으로 기대를 해보면은 OCI 본업에서 마이너스 나는 걸 일정 부분 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 구간은 확실하게 다졌지만 사셨던 가격이 조금은 부담이 있는 가격이에요.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 가치가 있잖아요. 시간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인데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이것만 못 가고 있으면은 나는 결국 시간 가치를 버리게 된 셈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20만 예. 원대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정도 때 되면은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종목은 괜찮습니다. 근데 턴어라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은 사실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지금 가격은 바닥이라서 이게 뭐 더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오시아일 리소스는 미국 자회사네요. 네. 네. 뭐 미국 천연 소다회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뭐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사실 네.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시아이 얘기는 리소스. 네, 하고 오시아이 있습니다.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연말까지 업황이 좋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사실 네. OCI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랑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야가 얘네가 생산하는 게 뭐 연말까지 수급이 타이트해서 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경쟁사가 후성이었는데 사실 이제 경쟁사가 치킨 게임에 진 거죠. 아, 그래서 치킨 게임의 승자네요. OCI 같은 경우는 업황이 그동안 계속 안 좋잖아요. 이게 단순히 공급 과잉 때문인가요?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안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실 이제 3년 전에 엄청나게 태양광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 이유는 유럽에서 유럽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많이 해줬죠. 정부 보조금이. 네네. 근데 보조금이 일단은 축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버블도 많이 꼈어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실질적으로는 석유 대체는 시엘가스가 되는 부분이지 지금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 주가 보시면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금 버블이 좀 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버블이 껴 있었던 게 있었다. 석유를 대신하는 대체제가 태양광이 아니라 셰일가스로 떠올랐다는 점도 또 부담이 되고 있네요. 자, 시청자님, 네. 네, 마지막 진단 또 남아 있는데요. 아, 가격 말씀해 주셨나요? 목표 주가 얼마 예, 주셨죠? 목표 주가 15만 3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철 주임의 이슈 분석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주임님. 예. 네. 일단 추세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뭐 사실 OCI의 전부라고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덧붙이자면 일단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시장에서는 원래 24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증권사들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온 결과 이제 240억은 못할 것 같다라는 쪽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8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폴리실리콘 사업 부분이 이제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국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2015년 태양광 목표 설치량을 좀 상향 조정을 하였는데 2014년도 달성을 못한 걸로 봐서는 뭐 2015년 역시 좀 그러한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면서 화학 사업 부분이 이제 매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수익성 저하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기대감도 존재를 했었기도 했지만,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 실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회사가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매수 가격이 워낙 높으셔가지고, 지금 목표가나 이제 손절가 자체가 제가 적어온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 200일 이동평균선 정도인 한 11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9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인 거지, 이제, 올해 이제 뭐 2분기, 3분기 지남에 따라 가지고 OCI의 영업 현황이나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지고 오신 만큼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주식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 200일선까지 주시는 건가요? 가격이 얼마죠?
예,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얼마가 좋을까요? 뭐 9만 원 정도인데 매수가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세 분 전략 들으셨죠? 예, 예. 네, 어떠세요? 뭐, 기다려봐야지, 뭐 하겠습니까? 네, 뭐 예. 일부 비중은 그래도 제일 예. 낮게 주셨던 목표 주가에 매도를 하셔서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률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OCI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지문상대리 매도 의견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문상대리 목표가 15만 3천 원, 손절가 없습니다. 정석철 주임 목표가 11만 5천 원, 손절가 9만 원. 강재현 전문가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 9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